나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저녁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아무 소리도 없다. 아무도 없는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내 숨소리가 크게 들린다. 나는 올해 75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2번의 이혼으로 끝났다. 처음 남편과는 45년을 살았다. 그리고 70살에 이혼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다. 73살에 나는 다시 사랑을 했다. 그리고 다시 결혼했다. 그리고 또다시 이혼했다. 이제 나는 묻고 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단지 운이 나빴던 걸까? 처음 이혼했을 때 내 아이들은 말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45년 동안 나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누군가의 그림자였다.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다. 남편은 항상 정확했다. 밥은 정시에, 청소는 완벽하게, 말은 짧게. 나는 점점 사람이라기보다 집안의 기능처럼 살아갔다. 그런 삶이 익숙해질 때쯤 남편이 집에만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지옥처럼 변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잔소리와 통제. 나는 숨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 그때 나는 믿었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혼자 사는 집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았다.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었고 밥을 대충 먹어도 되었다. 화요일마다 친구들과 만나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만났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도 조심스러웠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냥 같은 나이의 사람, 그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좋습니다. 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무너졌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다시 선택해야 했다.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혼자라. 2번의 결혼 끝에 남은 것은 조용한 방과 깊은 침묵뿐이다. 나는 계속 묻는다. 나는 정말 사랑을 선택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을 선택한 걸까?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법원에서 나오던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고 후회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만 있었다. 남편 이도현과의 삶은 45년이었다. 긴 시간이었다. 너무 길어서 그 시간이 나의 전부였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처음에는 그도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엄격해졌고 나는 점점 작아졌다. 식탁 위에 반찬 하나에도 이유가 필요했다. 국이 조금 짜면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했다. 빨래가 늦게 마르면 그것조차 나의 잘못이 되었다. 나는 늘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게 맞는 줄 알았다. 아내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은 그런 생활이 아니었다.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내 의견은 점점 의미가 없어졌다.
어느 날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여성 모임이 있었다. 화요일마다 모여 차를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나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가지 못했다. 남편이 말했다. 또 나가. 집안일은 누가 하려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입 밖에 냈을 때 나 자신도 놀랐다. 내 인생에서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떠나 있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목소리를 듣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반대나 걱정을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의외의 이해였다. 둘째 딸도 같은 말을 했다.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 대신 안도를 느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원에서의 시간은 짧았고 말도 거의 없었다. 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이 되어 있었다. 재산 분할로 나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일정한 돈을 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혼자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혼이 끝난 날, 나는 새로운 집으로 들어갔다. 24평짜리 작은 아파트였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편안해졌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다. 밥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TV 소리를 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경험했다. 화요일에는 다시 모임에 나갔다. 친구 경숙이 나를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순자야, 잘했어. 이제야 사람이 됐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는 하루들이 이어졌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삶이라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경숙이가 말했다. 순자야, 나 아는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됐어. 나 혼자가 좋아.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혼자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경숙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한 남자라고 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교사로 살다가 은퇴했다고 했다. 성격도 온화하고 말도 많지 않다고 했다. 나는 계속 거절했다. 이제는 누구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혼자 있는 저녁마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은 걸까?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경숙이가 계속해서 부탁했다.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다. 커피 한 잔만 하고 오면 된다고 했다. 나는 끝까지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단 한 번만이다.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였다. 유리창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조용한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앉아 있었다. 박태수.
73살 흰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있었고 옷차림은 과하지 않게 깔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태수입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처음 몇 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날씨 이야기, 경숙이 이야기,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상 이야기였다. 그의 말투는 조급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느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사람 같았다. 이상했다. 그와 함께 있는 공간이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은 오랫동안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나를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낯설었다. 그는 말했다. 자수 모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래 하셨다면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오래 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한다는 건 결국 마음이 담겼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 내 삶을 그렇게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다. 2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만남은 일주일 뒤였다. 그는 먼저 연락을 했다.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왔다. 그는 말했다. 순자 씨, 지난번에 보여주신 자수 작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모란꽃 자수였다. 오래 걸려 완성한 작품이었다. 그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걸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니 대단합니다. 그 말에는 과장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바라봐준다는 느낌. 그것은 이상하게도 오래된 감정을 건드렸다. 그날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 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오랜 병이었다고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말할 때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그것이 맞는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그를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3번째 만남부터는 더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는 박물관에 갔고 공원을 걸었다. 그는 역사와 건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야기할 뿐이었다. 나는 점점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하루가 허전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지 외로움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동물원에 갔을 때였다.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이었다.
코끼리 우리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아이들과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웃었다. 이제는 다 커서 아버지랑 잘 안 오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크니까 점점 멀어지더군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완전히 빼지 못했다. 그 손은 따뜻했다. 낯설지만 거칠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감정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단지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가 생긴 착각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박태수라는 사람은 조용했다. 그는 나를 서두르게 하지 않았다. 연락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표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오래된 의자처럼 편안하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본 적이 없었다. 남편과의 삶은 항상 긴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침묵조차 편안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그와 있을 때는 달랐다. 침묵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점점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두세 번이 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함께 걷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단순한 시간이 내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 생각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경숙이는 그런 나를 보고 웃었다. 순자야, 얼굴이 달라졌어. 요즘 뭐 있어? 나는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이미 변해 있었다.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을 고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변화가 나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어느 날 우리는 작은 미술관에 갔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시간은 참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늘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에게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이 감정이 깊어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한 번 결혼을 끝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를 순자씨라고 부르는 대신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순자야, 오늘은 날씨가 좋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좋았다. 그리고 동시에 불편했다.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순자야, 나 사실 이런 관계가 처음입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관계요? 그는 잠시 웃었다. 이렇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걷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말을 정면으로 듣기가 어려웠다. 그 말은 너무 진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야,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보았다. 그 손은 흔들리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모릅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이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시작이 곧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심스럽게만 만나지 않았다. 시간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박태수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조금씩 다른 온도가 생기고 있었다. 그는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다. 누군가에게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는 감정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것이었다. 우리는 어느 날 공원에서 오래 걷게 되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다. 가을이 지나고 있었고 나뭇잎은 천천히 색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가 그는 말했다. 순자야, 나 사실 이런 감정이 처음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감정인데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겁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냥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걷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있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같았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사람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작은 식당에서 말했다. 순자야,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 말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준비된 말처럼 들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요? 그는 잠시 웃었다. 이유를 말해야 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해가 안 돼서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선택된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의무, 역할, 책임 안에서만 존재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바뀌었다. 우리는 손을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짧게, 우연처럼.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점점 길어졌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순자야, 나 혼자 있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왜 아픈지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서로를 친구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경숙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순자야, 너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심심해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삶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결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혼자 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침묵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리고 단순한 감정도 아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일까? 나는 아직 답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답이 곧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박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삶 전체를 흔드는 질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미 한 번 결혼을 끝냈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것이 더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경숙이가 다시 물었다. 순자야, 아직도 고민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이에 또 뭘 시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경숙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 지금 행복해 보여? 그거면 된 거 아니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을 흔들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나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그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작은 카페였다. 처음 만났던 곳과 비슷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말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산다는 건.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안심했다. 그는 나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그는 진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물었다. 왜 저예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편안해서입니다. 편안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긴장하지 않는 게 처음입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움직였다. 며칠 후, 나는 결국 결심했다. 완벽한 이유는 없었다.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그에게 전화했다. 생각해봤어요. 그는 짧게 말했다. 그래서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같이 살아봐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서로에게 약속도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살아보자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집안 물건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내 전부가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그의 집으로 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깔끔하지만 단순했다. 그는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왔어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점이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먼저 차를 준비해 있었다. 말없이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침묵이 편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순자야, 이런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도 몰랐다. 이 선택이 곧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 몇 달은 조용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낯설 정도였다. 박태수와 함께 사는 삶은 내가 상상했던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크게 웃을 일도 없었고 크게 싸울 일도 없었다. 그는 항상 일정한 사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준비하고 신문을 펼치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그 옆에서 천천히 아침을 먹었다. 누군가 나를 재촉하지 않는 식사 시간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평온함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온함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낯설음이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는 나에게 잘했다. 무례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은 아니었다. 그 미묘한 거리감이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오늘 반찬이 조금 짜네요.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예전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었다. 조금 짜다. 이건 좀 아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말했다. 왜 그러세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습관들이 조금씩 내 기억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식사 후 그는 항상 TV 앞에 앉았다. 그리고 채널을 고정해 놓았다.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채널 좀 바꿔도 될까요? 그는 잠시 나를 보았다. 뭐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다른 걸 보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리모컨을 건네주었다. 편하게 하세요. 그 말은 친절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한다. 하지만 나는 왜 점점 불편해지는 걸까?
어느 날 경숙이가 우리 집에 왔다. 그는 차를 내주었고 경숙이는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네.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결혼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결혼처럼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있었다. 그는 아침에 내 밥을 보며 말했다. 조금 간이 약한 것 같네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랬나요? 그냥 느낀 대로 말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반복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좀 다르지 않아요. 그는 TV를 보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예전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순자 씨, 저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그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말이 항상 진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말의 온도가 달라졌고 침묵의 길이가 길어졌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균열이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다. 말이 줄어들고 웃음이 줄어들고 식탁 위의 침묵이 조금씩 길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관찰하는 시간처럼 변해 있었다. 박태수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있던 부드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말했다. 요즘 집이 조금 답답하네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은 말처럼 들렸지만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감정이 떠올랐다. 오래전 남편과 살던 집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리할게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다. 며칠 후 작은 다툼이 시작되었다. 아침 식탁 위였다. 나는 평소처럼 국을 끓였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조금 짠 것 같네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국을 다시 저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전에는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때는 그냥 넘겼던 것뿐입니다. 그 말은 차가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작은 말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 여기 먼지가 좀 있네요. TV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건 조금 불편하네요. 하나하나는 사소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반복되면서 무게가 생겼다. 나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예전이랑 조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이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생활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태는 달라도 흐름은 비슷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조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기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4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의 공기. 항상 긴장해야 했던 식탁.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했던 순간들. 나는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그것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경숙이가 집에 왔다. 그는 문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 좋네. 안정된 느낌이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경숙이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사건은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 중이었다. 그는 말했다. 요즘 음식이 좀 싱겁네요. 그 말은 이전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하냐고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는 표정을 굳혔다. 그 사람 이야기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순자 씨는 자꾸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대화는 짧아졌고 식탁은 조용해졌고 서로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음식만 있었고 대화는 없었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피로한 침묵이었다. 박태수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어디를 다녀오는지 묻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서로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순자 씨, 우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쉬다니요. 그는 TV를 끄고 나를 바라보았다. 같이 있는 시간이 서로에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너무 차분해서 더 아팠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숨이 막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최근입니다. 그 말은 너무 짧아서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픔이라기보다 익숙한 감정이었다. 이미 한 번 겪었던 끝이었다. 그는 말했다. 순자 씨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 말, 예전에도 들은 것 같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짐 싸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옷을 정리했고 서랍을 열고 닫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말리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끝이라는 것을. 며칠 뒤 그는 말했다.
잠시 따로 지내보겠습니다.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는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집안이 갑자기 커졌다. 소리가 사라지고 공기가 비어버렸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피로감이 몸을 덮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며칠 후 경숙이가 전화를 했다. 순자야, 괜찮아. 나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또 그 사람 나갔다는 얘기 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숙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순자야, 이건 내 잘못 아니야. 그 말도 익숙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 말들이 나를 위로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자리가 하나로 줄어든 집은 이상하게 넓었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다. 처음 혼자였을 때는 자유였다. 하지만 지금의 혼자는 공허였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이해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다. 상황도 아니었다. 나는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끝을 반복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사랑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누군가가 떠나고 나는 남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는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끝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의 문이라는 것을. 집안은 다시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태수가 떠난 뒤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혼자 살던 시절의 조용함과는 달랐다. 그때는 자유였지만 지금은 공허였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떠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깨끗했고 정리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온도만 빠져 있었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았다. 두 사람을 위해 준비되던 자리에서 이제는 나 하나만 앉았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혼자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끝이 반복된 것 같았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응, 그냥 그래.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갔어. 아들은 긴 한숨을 쉬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웃었다.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또 하나의 관계가 끝났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혼자였다. 며칠 뒤 경숙이가 찾아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바라보았다. 순자야, 얼굴이 많이 지쳤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경숙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잠시 후 말했다. 이번에도 힘들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항상 똑같이 말해. 괜찮다고,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경숙이는 이어서 말했다. 순자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조용히 웃었다. 다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되지? 그 질문은 나도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경숙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 문제 아닐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은 어두웠다. 나는 천천히 생각했다. 첫 번째 결혼은 끝났다. 그 끝은 해방이었다. 두 번째 만남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또 다른 이별이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같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겪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문제는 내가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았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첫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사진을 내려놓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 없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선택했다. 그리고 여러 번 잃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함께라는 감정까지.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남은 것은 나 혼자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었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공간에 흘러나온 혼잣말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인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우연도 아니었다. 내가 만든 반복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나는 창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아주 작은 감정이 생겼다. 후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이제는 나 자신을 다시 봐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늦게 시작되는 질문이라는 것을.